자, 그럼 먼저 투자노트 함께 정리해 가실 신상원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시청자 여러분도. 야,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갑니다. 연말 또 연초에도 이렇게 두 번째 시간까지 함께하게 되는데요. 자, 그러면 위클리 투자노트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위클리 투자 뉴스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한 주간 나왔던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이번 주 핫한 뉴스 첫 번째는 금융투자 배당 차익 물량 출회입니다. 이 배당 차익에 대한 내용이군요. 네, 역시 시기적으로 이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아시다시피 지난해 연말 배당 기준일까지 배당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배당 권리 주어지고 이어서 배당락까지 떨어졌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일단 이 배당 차익을 노리는 기관의 매도 흐름, 이거 왜 이런지 좀 간단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. 네, 정말 쉽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꼭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. 또 연말과 연초는 우리 앵커님이야 잘 아시겠지만, 이게 항상, 일상적으로 계속 연말 연시마다 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거를 잘 모르고, 특히 연말 같은 경우에는, 기관이 사네? 야, 좋다. 그러고 달려들고, 그게 이제 산타랠리다, 연말랠리다, 인 줄 알았다가, 네. 어느 날 다음날부터 갑자기 막 쏟아내고, 그게 이제 연초까지도 가고, 네. 이래갖고 또 지수가 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, 다들 여러분들도, 많은 투자자분들도 아실 거예요. 이제 어떤 종목을 사면은 언제까지 사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배당주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이게 또 배당 기준일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 불과 일주일 전이지만 27일이었어요. 맞죠? 네네. 그래서 27일까지는 계속 기관들이 사 모았을 거예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도 그런 패턴을 좀 했었을 텐데, 근데 이번에는 좀 재밌게도 재밌다고 하면 안 되겠다. 죄송하겠다. 왜죠?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. 네.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거나 박스권에서 있으면서 이런 게 나오면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. 그리고 또 27일까지는 사고 28일부터 이제 팔기 시작을 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좀 충격이 좀 덜 하거나 그게 좀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있어도 그래, 배당이 어느 정도는 좀 요만큼은 있으니까 커버해 주니까. 네. 그런 좀 약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할 수도 있는 네. 그런 게 좀 되고 괜찮았는데, 어차피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좋은 종목들은 배당락 때문에 좀 떨어져도 다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. 맞습니다. 네. 우량주인 경우에는 특히나 네. 더욱더 배당락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회복되는 게 빨리 나타나는 네. 편이죠.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가을에 이제 추수철이 다가오면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얘기도 있었고. 맞습니다. 연말에 거의 네. 공식 같은 그런 일이랄까요? 거였죠. 네.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매크로적인 환경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긴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를 잘 못 누린 것 같아요. 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죠. 이제 12월 21일부터 일주일간으로 치면 한 2조 정도 되나? 그 정도 들어왔고, 네. 12월 한 달을 보면 3조다, 3조 5천억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좀 많지만 정확한 금액은 그들만이 알겠죠. 예, 근데 그게 들어와서 지금 빠져나가는 기간이 생기다 보니까 또 연말 연초에 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네. 이게 계속 긴축이라는 거 안 좋은 것만 계속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다가 맞물렸군요. 네, 이렇게.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는 맞춰도 기분이 안 좋은데, 제가 이제 오전 프로에서 예. 이건 앵커님한테 연말 연초까지 안 좋습니다. 이렇게 시장 네. 안 좋다고 이제 그랬었는데. 그게 보통 그렇게 되풀이 돼 왔던 거니까요, 네. 사실. 근데 거기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예. 진짜 안 좋았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안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이 그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다음 날부터 파는 것도 있고 또 저런 것도 있어요.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 보니까 네. 그 운영하는 그 매니저들 있잖아요. 기관들이나 아니면 증권사에 그런 매니저들이 이제 좀 바뀌고 네. 새롭게 이제 보직이 바뀌고 그러면 자기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매도 물량 다시 청산을 하고 새롭게 또 이제 좀 배분을 하려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배당 차익 물량들이 출회가 되고 네. 그게 이제 소화되는 과정이 이제 좀
온 거죠. 어떻게 보면. 네. 네. 응답 뭐 되풀이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상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. 게다가 시장 상황도 너무 어려웠지 않습니까? 지금까지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경기 침체, 글로벌 긴축 이게 뭐 전혀 해결된 바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 충격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그 새해 되자마자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오전쯤까지 계속 내려가니까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었거든요. 네. 자,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, 이거 예상을 어느 정도 했지만, 이런 계속 수급이 안 좋은 흐름이 언제까지 갈까 했는데, 조금 나아지는 흐름인 것 같긴 합니다.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자꾸 저는 원래 성격이 긍정적이어서 자주 예, 예. 웃는데 이게 보면은 딱 그랬어요. 저도 좀 참으면 되겠구나. 차라리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까지. 네. 근데 이 특성을 지금 다 아니까 우리 이제 창호 앵커님도 내년부터든 아니면 매년 이제 연말 연초에는 조심하거나 관망하는 자세가 이제 생기겠죠. 한번 알게 되면 네, 그렇죠. 우리 투자자님도 그럴 거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.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뻔하니까. 네, 뻔하니까 얘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. 어차피 이런 습성이 그러니까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아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우리는 외국인이 들어온 걸 기다리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연초까지는 안 좋습니다. 그리고 뭐 최소한 이번 주 정도는 안 좋을 거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그 포지션이 잡히는 날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솔직히 뭐 예측을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기대를 한 거죠.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까지 그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또 빨리 들어온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 오늘만 보면. 봐도 뭐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빠르게 들어온 게 이제 빠르게 들어왔다고 생각한 게 수요일 날 좀 들어왔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마침 그때 저점에서 치고 올리고 우리 저점이 이제 2134를 깨러 가느냐 마느냐 또 불안불안했어요. 새해부터 막 맞습니다. 다들 뭐 미간에 인상 찌푸리고 담배도 피시고 그랬을 텐데 근데 이제 걱정을 하지 말라 그랬죠.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으니까. 네. 근데 다행히 수요일 날 들어오고 또 수요일 날 그렇게 바로 이렇게 양봉을 지수에서 뽑으니까 특히 반도체에서 많이 좀 올려줬죠. 그렇죠. 그게 예. 또 공교롭게도 반도체에서 그것도 대장인 큰형인 삼성전자 쪽으로 또 많이 또 들어오고 그렇죠. 삼전, 뭐 네. SK 하이닉스 굉장한 네. 상승이 나왔습니다. 하이닉스는 뭐 그냥 개별주처럼 움직였어요. 네, 그날. 저 그때 깜짝 네. 놀랐거든요. 오늘 뭐야 이거?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아실 게 그런 게 나오면 다음 날은 좀 쉬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음봉 나오고 이렇게 뭐 십자가처럼 지수가 코스피 기준 이렇게 났는데 오늘 이제 또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오늘 또 특징적인 거는 이 기관들 금융투자 물량이 다 소화됐는지 얘네들이 안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요. 상관없어요. 근데 매도만 안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들어와 버렸습니다. 네. 네, 기관도 오늘 한번 이거 보면은 네, 확인해 볼까요? 몇 천억대 들어온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 한 2,400억 뭐 이렇게 외국인도 그러고 뭐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는 거죠. 환율도 좀 진정이 되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 거 그런 현상이 바로 또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래도 좀 이 외국인 수급과 이 기관 수급의 교차점이 생긴 거 아닐까. 그래서 지금 뭐 지수도 보면은 괜찮게 또 반등을 하려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일단 뭐 기대했던 외국인 뭐 수급 조금씩 들어오는 흐름인데, 자, 그렇게 봤을 때, 당분간 이 반등의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? 사실 이게 궁금해요. 사실 근본적인 그 우려될 만한 요인들이 완전 해결된 것들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큼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거든요. 막연히 희망 가져도 되겠습니까? 희망은 저런 희망을 가지면 돼요. 어차피 시장은 항상 우상향이다라는 희망은 언제나 가지시면 됩니다.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고 이런 흐름들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. 뭐 네. 연말 연초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지난 작년에 이 주가 지수를 보면은 네. 작년 1월 3일 뭐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한 번도 1월 3일 이후에 그 고점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떨어지는 이 시장에서 지금 중간중간에 급락이 이렇게 한 번씩 나왔습니다. 네. 그리고 반등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 구간을 뭐 베어마켓 랠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금 희망을 가질 거는 이 반등이 나오고 랠리가 나온 다음에 또 급락이 나온 다음에 계속 저점이 내려갔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저점이 올라왔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이거에서는 좀 희망을 가질만 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수급이 당장 뭐 이렇게 한 2, 3일 좀 좋아졌다고 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. 어차피 하락장이니까 그리고 강력한 호재는 없어요. 네. 다 기대감입니다. 맞습니다. 그냥 뭐 FOMC에서 베이비를 갈지 자이언트를 갈지 이거만 이제 이월 뭐 기대감이 어떻게 있는 될지. 건데 예. 네, 우리나라도 이제 곧 다음 주에 그 금통위를 하니까 네. 거기서 이제
뭐 25bp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쨌든 쫓아갈지.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단기로 우리는 좀 원하는 게 이런 건 아니지만 단기로 봤을 땐 V자예요. 네. 네, V자 반등이 나온 건데 이게 길게 봤을 때는 그냥 하락을 강하게 멈추려는 의지가 표현됐다라는 거를 보고 우리가 시장은 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예.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가장 크잖아요. 사실 뭐 경기 네. 침체 우려감 아마도 올해 거의 연말까지 계속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요? 네,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우리는 이미 경기 침체를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네. 네,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게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웃자고 얘기를 하자면 네. 경기가 안 좋아 경제가 안 좋아는 30년 넘게 하는 얘기라고. 사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네. 뭐 IMF도 겪어왔지만 늘상 네, 맨날 안 좋아요. 예, 금융위기 이런 거 아니더라도 네. 늘상 나던 얘기죠. 경제는 언제 도대체 좋아질까요? 30년 동안. 그런데 이런- 실제로 지금은 네. 여러 가지 지표 가운데서도 네. 안 좋은 것들이 확인되는 시점이니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차피 우리는 이걸 다 소화하고 갑니다. 알고 네. 보면 힘들었는지도 몰라요. 나중에 지금 당장 힘든 건 이제 항상 지금 힘들 때 힘든 것만 아는 거지. 네. 근데 이런 시장에서 투심이 악화돼 있잖아요. 그 투심이 악화된 이 투심이 회복되는 게 좀 요원합니다. 그러니까 이 투심이 좀 좋아지는 걸 느끼려면 시장에 좀 자금이 도는 거. 코스피하고 코스닥 기준에서 한 10조, 12조가 돌고 있는데 예. 한 15조, 20조 사이로 좀 회복되는 순간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때가 되면 확연히 좀- 거래 대금이 네. 좀 늘어나는 게 확인됐을 그렇죠. 때 예, 왜냐면 기웃기웃 우리가 네. 좀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 기웃기웃 하잖아요. 사람들 그렇죠. 많은 데 있나 없나. 또 우리가 또 뭐 갬블을 안 하시는 좀 바른 사람처럼 보이는데 물론 저는 저도 바르지만 예. 이 우리가 뭐 카지노나 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막 몰리는 데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처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주식 시장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. 돈이 많이 몰릴 때 점점 의미 있게 좀 돈이 좀 불어나는 시점이 오는 때가 아마 회복하는 그 시점이 아닐까. 그리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다고 해도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. 우리가 지금 네. 차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10월 달 그때부터 외국인 들어왔을 때 네. 그리고 그 7, 8월에 여름에도 그렇고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바로 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개미들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? 개미들이 오면 털잖아요. 아, 그렇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개미 입장에서 기분 우리는 나쁜데요?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네. 아닐 겁니다. 참을 수 있을 겁니다. 예. 자, 그러니까 그 터는 과정들,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다시 올라가겠죠. 근데 그 상단의 제한이 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아직 전체 매크로적인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뭐 2350이다, 2400이다 이런 이 상단의 제한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. 네, 저점은 여기서 좀 멈출 확률이 그나마 좀 높아진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까지처럼 발빠르게 섹터별 그 종목군별로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래서 아주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장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좀 이따도 말씀을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을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예. 이 섹터가 계속 돌아요. 뭐 저번에 우리 작년에 첫 시간을 했을 때도 중국 네. 관련 그런 것들이 계속 또 쉬지 않고 돕니다. 맞습니다. 하나의 모멘텀이 여러 가지 섹터를 움직이는 거를 이제 뭐 나비효과처럼 야기시키기도 하고 또 지금 뭐 CES 2023이라든가 또 앞으로 있을 뭐 다양한 뭐 빅 이벤트들이 좀 조금씩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섹터에 맞게 계속 지금 움직이고 또 오늘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정책 관련한 것들이 또 갑자기 네. 튀어나오기도 하고 지금 왜 그러냐면 잘 보면 뭐 그 정치적인 성향을 다 떠나서 네. 새로운 대통령이 다 된 거잖아요. 그러면 작년에 이제 어느 정도 조각을 하고 네. 올해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려고 본 공약을 정책을 만드는 거고 네. 정책을 실행을 하잖아요.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시장에 움직이는 것들이 나옵니다. 그게 이제 섹터 순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에 영향을 또 예. 끼치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 더 심화돼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첫 번째 뉴스 확인을 해봤습니다. 배당 차익을 위한 기관 투자자들 금융 투자의 이 매도 물량, 이로 인한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, 그리고 또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, 해소의 실마리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이 흐름을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뭐 매년 반복되는 이슈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번에 잘 정리를 해두시면 내년 투자에도 참고가 될 수가 있겠죠. 기억을 해두시고요.